자, 방어대 기회 뭉칫돈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남은 증시의 빅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살 얼음판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국내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지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좀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번 달 남은 국내 증시 이벤트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가장 크게 남아있는 게 이제 잭슨홀 미팅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금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 부분들이 좀 가장 좀 큰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증시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줄 만한 이슈 부분들은 거의 지나갔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크게 하락을 한다든지 좀 크게 상승을 해줄 만한 좀 빅 이벤트성의 부분들의 재료들은 전부 다 지나간 상황에서, 일단 이제 완만하게 좀 지표에 대한 수치가 나오면서 일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증시에는 좀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일단은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에 대한 이제 발언 부분들, 결국 이제 금리에 대한 초점이 시장은 굉장히 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너무 늦게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최근에. 결국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늦추게 되면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2%를 워낙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2%에 대한 수치가 내려오게 되면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스탠스를, 발언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좀 CPI 부분들만 놓고 봐도 이제 2% 아래로 일단은 좀 내려와 준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좀 긍정적인 발언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시장이 현재 움직이는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감도 일단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증시가 촉각을 가지고 있지 네.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이제 미국의 민주당의 좀 전당대회 같은 부분들은, 일단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일단 지금 트럼프를 좀 어느 정도 근소하게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증시에는 어느 정도 선거에 대한 리스크 변수로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큼지막한 이벤트성은 전부 다 지나갔다. 그러면 결국 지금 증시는 어느 정도 일부분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보다는요, 일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에 대한 적절한 좀 대응이 좀 맞는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정리를 다 해주셔가지고 이슈 나눠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변동성 줄 재료가 다 이제 나왔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잭슨홀 미팅들이 있다고 하는데, 금리 발언에 시장이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9월 FOMC 예고편 성격이 좀 짙다라는 측면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폭에 대한 힌트를 좀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건데, 일단 이런 심포지엄의 예상 시나리오를 우리 최진욱 본부장님 다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슬이 대표님 입장에서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 한번 짜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이제 하는 이유가 잭슨홀 미팅을 결국에는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이제 방향성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중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우리나라 중앙은행들도 이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가 4개월 연속 이제 2%대에 들어섰었는데, 오히려 지금 가계대출이라든지 사실상 이런 집값은 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의 방향성이 좀 정해지면은 국내 시장에 대한 상황들도 많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빅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저는 강도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그럼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빅컷이냐 아니면은 25bp 컷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또 따르는데,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의견은 이제 25bp가 좀 지배적입니다만은, 이거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택 판매 지수도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스탠스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그래서 빅컷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게 투자 심리에 대한 어떤 위축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빅컷을 밟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달러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엔화 상승에 대한 압박 요인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그냥 뭐 한 22, 5bp 정도만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증시에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반대가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보다도 얼마나 단계를 좀 밟느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할 건가 이런 것들 좀 중요할 것 같고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강도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또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국내가 좀 이렇게 또 해외에서 정해지면 국내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 금리 인하 단행 여부 이것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건데 미국과 같은 좀 보폭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일까 아니면 좀 다른 행보를 나타낼까 여기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어요. 최진우 본부장님 뭐 비슷한 보폭을 많이 맞춰가는 스탠스를 많이 취하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갈 거다라고 동의하시나요? 일단 이제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힘들 겁니다. 일단 이제 한미 기준 금리 격차 부분들을 워낙 좀 넓혀도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좁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앞전부터 우리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을 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좀 했던 부분들은 한미 기준 금리 격차 부분들을 너무 넓히지 않기 위해서 좀 계속해서 따라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는데 일단 지금 9월에 금리 인하를 미국 쪽에서 좀 진행을 할 거라는 부분들이 지금 일단은 지배적이죠. 지배적이긴 하지만 지금 8월 22일 날 좀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내가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 미국이 먼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제스처를 취하고 나서 따라갈 가능성이 가장 좀 높다라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고금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값에 대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집값이 지금 급등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금리 인하를 쉽게 단행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 그럼 금리 인하와 동결 가능성 여부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일단 가능성은 당연히 동결 쪽에 조금 더 치우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예상과는 다르게 만약에 금통위에서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금통위에 지금 금리 동결 쪽에 방향이 많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금리 인하를 취하게 되면은 일부 외국인들의 자금이 일단은 좀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도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들이 우리가 베팅하기에는 가능성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너무 낮다라는 부분들만 놓고 봐서는 일단 이번 잭슨홀 미팅 이유가 저는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 쪽에서 먼저 단행을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로 보고 있고 일단 금통위 부분들의 이슈가 증시에는 그렇게 큰 변동성을 줄 가능성은 현재 적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는 좀 지배적으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보폭을 좀 잘 같이 갈 것 같다라는 게 좀 한 표를 던진 것 같고요.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한 표를 좀 던져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완만한 경제 지표 속에서 지난주에 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종식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아니야 그냥 주춤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춤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 종식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둘 중에 어떤 걸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세모로 가겠습니다. 네. 주춤도 아니고 종식도 네. 아닌. 일단은 낙관적인 의견도 어느 정도는 좀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런 이제 투심들이 이제 계속해서 모이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이런 이제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번 주 또 아까 말씀드렸던 빅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위험을 감수해서 추격 매수 그리고 적극 매수를 하실 자리는 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번 주 지표를 봤을 때는 이게 좀 경기 침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결국에 이제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었던 이런 모습들을 좀 보고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바로
바로 이제 정책 금리에 대한 그런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런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던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척도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도 그리고 이제 방향성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V자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좀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긴 상황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리바운드 효과가 어느 정도는 조금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장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연일 상승으로 이어와주면서 네. 어느 정도는 좀 메꿔준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비슷한 예시가 한 번 있었어요. 2020년도 네, 코로나 때 이제 무너졌었죠. 완전 시장이. 그러고 나서 V자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때의 어떠한 그런 상황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랑은 상황이 조금 다르지 다르다.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워낙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돈을 많이 풀었었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한 이제 유동성을 많이 풀어줬던 시장 그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때에 비하면 사실 이런 자금 유입 부분이라든지 에너지가 좀 상당히 부족하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때 급락분을 어느 정도 지금 만회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상승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29일, 30일까지 봤을 때도 꽤나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럼 그런 부분들 좀 관심을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시그널로 저희가 좀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그 GDP 발표도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경기 침체냐 완화냐 회복이냐는 이 GDP에 대한 어떠한 발표에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2분기 GDP 성장률이 미국계 8월 29일에 또 발표가 됩니다. 근데 28일이 이제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일이죠.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사실상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지만 다음 주도 안심할 수는 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주식은 하시되 조금 비중 축소라든지 너무 적극 매수하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막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종식 이제는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우려할 것도 아닌 그 어딘가 중간쯤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에너지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증시의 강도, 그 리바운드 효과 이런 마무리 단계를 진입됐다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는 29일, 30일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얘기 나오다 보니까 금채권 그 물살들이 진짜 상당해요. 보니까 지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없는 건지 많은 분들이 이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투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금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세로 나와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안전자산 쪽에 좀 품목이 해당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금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금에 대한 매수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단은 금 가격을 조금 더 인상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일단 메리트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금을 결국 이제 실물로 보유를 하게 되면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수익금이라든지 뭐 이자 이런 부분들이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따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금 가격에는 불리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게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금 가격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좀 투자자분들이 금을 좀 실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이 매수를 한다든지 금을 다시 산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 수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많이 기울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하 쪽에 좀 많이 기울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 가격이 일단은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거. 그럼 결국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금이 과연 신고가를 계속 행진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이 빠르면 빠를수록 금 가격도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예정했다시피 베이비 스텝이라든지 뭐 25bp 정도로 계속해서 인하 단행을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금 가격이 좀 위로 크게는 빠르게 오르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투자를 좀 유념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이제 채권 투자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채권 투자에 대한 부분들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워낙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대신에 그만큼 리스크도 굉장히 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에 대한 원금도 손실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최근에 채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해주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 메가 트렌드 부분들이 많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론적으로 많이 좀 치우쳐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장 금리가 결국에 높아지면은 채권 금리에 대한 상대적인 좀 메리트가 좀 높아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쪽에 대한 상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채권 쪽에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원금은 지키면서 수익은 꾸준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원금도 어떻게 보면 투자 원금도 손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까지 우리가 유념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채권 투자도 저도 뭐 그렇게 지향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채권 투자 부분들도 일부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일부 이제 주식 쪽에서도 어느 정도 포트에 대한 비중을 좀 가지고 가면서 좀 적절하게 어느 정도 한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좀 적절하게 좀 가지고 가는 포트 변화가 가장 지금 시점에서는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금이나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또 비중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고르게 좀 포트를 분산하는 게 좀 좋다라는 걸 유의사항으로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금 관련한 채권 관련한 부분들까지도 점검해 봤습니다. 이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하나가 또 부각되는 게 바로 키워드가 B2라고 합니다. 보니까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뭐 4,200억 원가량 증가가 됐고 채권 펀드 투자 수요도 일주일가량 보니까 8천 지금 억 원에 가량이 증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B2까지 증가될 만큼의 뭐 이유를 우리가 또 찾는다고 하면 어디에서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건지 좀 분석해 볼게요, 이수지 대표님. 네, 사실 그냥 간단합니다. 이게 그 CPI 이제 그 지수가 그쵸? 발표가 되고 나서 쉽게 생각하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서 좀 폭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우리가 급락장 때 패닉셀링이 좀 나올 때 신용 잔고가 엄청나게 좀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한번 이제 물이 왔다가 지나가니까 여기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시려는 분들의 어떤 그런 투자 심리가 좀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잭슨홀 앞두고서 또 이제 뉴스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높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투심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 그 은행 가계 대출도 지금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네.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봤을 때 거의 뭐 2조 원 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이게 다시 또 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도 수가 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따라서 이게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가는 오르는데 또 금리 인하를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결국엔 또 버블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한 5%대까지 올렸어도 항상 키 맞추기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 3%대를 항상 좀 유지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뭐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한다라고 해도 저기 따라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부터 이렇게까지 지금 가계대출이 올라간 점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뭐 일종의 기대감에 따른 또 과열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지나친 어떤 낙관적인 시선보다는 조금은 신중하게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B2는 낙관론보다는 신중론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저가 매수 찬스로 보면서 B2에 대한 부분들이 좀 증가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뭐 금리의 인하를 할 때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버블로 인해서 더 시장 경제가 좋지 않을까 이런 또 보수적 얘기해 주셨는데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죠? 이어서 그럼 오늘 마감 전 담아볼 금리 수혜주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차진욱 본부장님의 또 시각 궁금할 텐데요. 관련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KB금융, GS건설, 대우건설 관련한 종목들이 굵직한 게 있는데 그중에 원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주라고 해서 아예 섹터를 들고 오셨어요. 자, 본부장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네네. 종목을 우리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예 섹터를 딱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최근 증권주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좀 들어와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한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좀 많이 가담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지금 증권주들을 놓고 보니까 거의 뭐 고가에 있는 증권주들이 대부분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 최근에 좀 수익
수익에 대한 부분들 상승폭이 나와주고 나서 일부 기간 조정이 나오고 대부분 다 다시 지금 동반적으로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증권주들은 뭐 누구 하나 뭐 다르게 없이 지금 골고루 저는 좀 수급에 대한 플레이가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좀 외국인들의 좀 매수 자금이 좀 들어와 준다라는 거, 기간 역시도 매도 이후에 지금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증권주 쪽에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 위탁 매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권주들의 대부분 다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일단은 뭐 이제 증권주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 한 종목, 두 종목 정도 고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미래에셋 증권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내에서도.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기관들, 뭐 외국인, 금융투자할 거 없이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연기금도 같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로 전환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메이저 쪽의 손바뀜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상반기 대비해서 그렇게 실적 폭이 크게 증가는 해주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실적들을 꾸준하게 좀 유지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포커스가 계속해서 맞춰져 있으면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들어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유리한 미래에셋 증권의 상승폭이 그래도 조금은 더 도드라지게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미래에셋 증권, 뭐 타펙주로 아까도 얘기해 주셨고 전반적으로 증권주의 수급에 지금 선순환 구조가 좀 돌고 있다. 수급 플레이가 좋다라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